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세답게 좀 학습적인 요소가 있는 놀이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즐겁게 수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숫자를 재미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놀이 상황을 만들었죠. 비밀번호를 풀어라. 그래서 뭔가 너희들이 그 비밀번호를 풀면 그 안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비밀번호를 풀도록 하는 놀이 상황을 만들었죠. 이건 이제 선생님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를 즐겁게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캐리어를 하나 들고 교실에 오셔서 여기에 이 안에는 선물이 들어있는데 그냥 주면 너무 재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자물쇠에 비밀번호를 풀면 이 안에 선물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비밀번호는 선생님이 여기에 단추를 가지고 왔는데 이 단추의 개수를 잘 세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세면 그게 이 캐리어의 비밀번호야 라는 문제를 던져줬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숫자를 정확하게 세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못 세면 또 되풀이해서 세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선생님의 목표는 이 아이들이 숫자를 세는 동안에 많이 여러 번 틀려서 어떻게 하면 이게 틀리지 않고 셀 수 있는지 여러 번 틀려야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 번 틀려서 결국 수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선생님의 목표고요. 저 아이들의 목표는 물론 저걸 열어서 그 선물을 찾아가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할 때 여러분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얘가 숫자를 세다 틀렸을 때 그걸로 화내거나 아이들을 야단치지 마시고 숫자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보고 뭔지를 아이와 함께 스스로 찾아보는 게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숫자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무겁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굉장히 기대에 차서 하죠. 그래서 이제 1부터 100까지 셌어요. 제가 이제 긴 부분에서 잘랐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틀리는지, 어디서 틀리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119 다음에 셌는데 이 숫자가 이게 이제 7살들이면 100까지는 대부분 좀 무난하게 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19 다음에 우리가 아는 120인데 이 자릿수가 넘어갈 때 120으로 넘어가지 않고 200으로 넘어가는 일이 자주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릿수의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9 다음은 200, 그래서 이제 200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가 119 다음은 200이 아니야, 120이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게 이제 또래로부터 배우기죠. 어떤 아이는 수를 조금 더 잘 알고 어떤 아이는 어느 부분을 모를 때 또래한테 배울 수도 있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119 다음이 120인지 200인지 자기들이 또 토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아이는 지금 앞에 친구가 이미 150을 썼는데 여기에 보시면 150을 썼는데 150을 또 썼어요. 그래서 숫자를 2번 쓰면 우리가 지금 구술의 개수를 알아맞혀야 되는데 숫자를 2번 쓰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통해서 2번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벌써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걸 다 세우니까 159다 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159를 가지고 이 캐리어를 열어보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틀렸다고 한마디도 안 해도 저 캐리어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심판관을 하지 않고 스스로 다시 세어봐야 되겠네 라고 느끼게 하는 게 이제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봐요. 너희들이 자물쇠를 여는데 실패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어디서 틀렸을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뭔가 틀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노란 바구니에 5개씩 단추를 옮기면서 숫자를 셌는데 뭐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아이도 있고 숫자를 세다 까먹은 아이도 있다는 것 같고 또 숫자를 잘못 센 것 같기도 하고 얘가 10개씩 세면 숫자를 더 빨리 셀 수 있어서 쉬울 것 같은데 얘는 좀 뭘 아는 거죠. 십진법을 아는 거죠. 사실 여기서 10개씩 셌으면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을 텐데 한 개씩 옮기면서 세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그냥 두고 보는 거죠. 그래 10개씩 세면 좋은 생각이야 라고 끼어들 수도 있지만 끼어들지 않죠.
10개씩 셀 건지 1개씩 셀 건지 본인들이 결정하고 조금 더 틀려서 고생을 해야 그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단추를 세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세면 안 틀릴 것 같지만 또 중간에 까먹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또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한 개를 놓으면 92야. 그랬더니 또 어떤 아이는 93이다. 92인지 93인지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고 또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원점에서 다시 세야 되겠죠. 여기는 166인데 167, 8, 9, 70, 70 이렇게 이제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 숫자가 172라고 이제 자기들이 아까는 159였죠. 172를 해봤는데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열리지 않아서 사실 선생님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또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5개씩 각자 숫자, 이게 이제 되게 수학적으로는 중요한 게요. 하나씩 다 세는 게 너무 이제 틀려도 어디서 틀린지 찾을 수 없으니까 묶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개씩 각자 수를 세어보자. 그래서 5개씩 세고, 그런데 이제 각 하기도 하고 또 이거가 너무 많으니까 반씩 나누어서 세자 이렇게도 하고, 뭘 또 가운데 각자 세니까 또 헷갈리니까 가운데 모으자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여기서 모아서 세다가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5개씩 두고 센 숫자를 합쳐보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모아서 세고 반 나누고 자기들 나름대로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이제 보시면 5개씩 세면 이제 묶음이 여러 개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그걸 덧셈을 해야 돼요. 그럼 또 이제 덧셈을 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찌됐든 이제 2단계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보도록 했어요. 그렇게 했고 또 이제 또 다른 사례에서 색깔별로 모아서 세어보자. 그래서 같은 색깔끼리, 그러니까 5개씩 모으자는 거나 색깔별로 나누어서 세자는 거나 뭔가 분리해서 세어보자라는 것에서는 생각이 같은데 얘들이 아직 좀 논리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도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65였나 봐요. 그랬는데 또 안 열렸죠. 그러니까 5개씩 해도 안 됐고 색깔별로 나눠도 해도 안 됐고 어찌됐든 165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때쯤 되면 아이들이 그만 세고 싶을 수도 있죠. 되게 어렵고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만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이제 뭐 때문에 그만둘 수 없어요? 캐리어에 있는 선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회의를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숫자를 까먹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종이에 적기라고 했죠. 우리 어른 같으면 진즉 처음부터 종이에 적어 놓으면 어디서 틀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경험한 아이들은 다음에 걔가 초등학교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 야, 너희들 종이에 적어서 해. 그러면 까먹을 수도 있어 라고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보이겠죠. 그런 자기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봐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은 문제 해결력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에 적자고 했어요. 이제 종이에 쓰고 있어요. 113 다음은 115, 116, 114 좀 뭘까? 애들이 아는 것 같아도 또 이렇게 하잖아요. 3 다음에 사라는 거 사실 애들이 다 아는데도 이렇게 또 숫자가 넘어가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으면서 또 133 다음에는 뭘까? 33 다음에 34니까 134.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응용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198이라고 이제 결론이 났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19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열리지 않았어요. 그쵸? 지금 몇 번째 열었는데 열리지 않았죠. 그러면 왜 이번에는 열리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죠. 단추를 셀 때 집중을 해야 된다. 다른 친구들이 숫자를 셀 때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했지만 어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이게 숫자를 정확하게 셀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고 좀 더 집중을 하죠. 이걸 만약에 선생님이나 엄마가 야, 너 집중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틀리지 라고 하면 금방 잔소리가 되죠.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느끼잖아요. 더 집중해야 된다. 친구들이 셀 때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이에 적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이에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198인데, 아까 198이 틀렸었던 거죠. 맞나요? 그런데 이제 198이라고 했지만, 이제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열리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문제를 찾을 때 이미 셌던 숫자를 다시 한 번 더 센 친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숫자를 뭐 예를 들면 중간에 155를 셌는데 155를 또 센 건 아닐까, 또는 바닥에 단추가 하나 떨어졌다, 그래서 그거를 빼먹고 쓴 건 아닐까라고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이 이제 진단을 했어요.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인을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색깔별로 셌는데 지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색깔별로 수를 세서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 색깔별로 각각. 그래서 노란색은 몇 개고 보라색은 몇 개고, 그래서 이제 각각에서 틀리면 안 되니까 각각 센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적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자기들이 숫자를 세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 색깔별로 해서 그걸 적었는데 이걸 또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21 더하기 6 더하기 22에서 이 자기들이 쓴 숫자를 다 적었죠. 우리가 보면 이 숫자를 체계적으로 줄 맞춰서 해야 빼먹지 않고 할 텐데 줄도 삐뚤삐뚤해요.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자기들의 수준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다 더했더니 18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184인 것 같다. 과연 이번에는 맞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색깔별로 세어서 그 색깔별 숫자를 다 더한 결과가 184였다. 그래서 과연 184는 맞는지. 그런데 이제 열어보기 전에 184가 맞는지 10개씩 묶어서 확인해보자. 이제 수학적인 사고가 나왔죠. 아까 사실 10개씩 하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그냥 흘러가 버렸는데, 이게 184가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10개씩 묶어서 확인을 하자. 이제 십진법의 개념, 묶음수 중에서도 5로 묶었을 때와 10으로 묶었을 때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는 십진법을 애들이 이해를 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이 184가 맞는지, 그래서 다 세어보니까 180이고 4개 남아서 180 더하기 4는 184예요. 아, 그래서 이제 좀 한 번 더 점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했던 게 맞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또 두 팀에서 아마 한 게 똑같은 결과 184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열었더니 드디어 자물쇠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고진감래, 더 많은 고생을 해서 풀었기 때문에 더 기쁜 거고, 아이들은 5번, 6번 틀린 동안에 자기들이 수를 셀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여러 번 배웠고,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184까지 수 세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뭔가 수를 셀 때 주의해야 될 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다 배웠죠. 그래서 드디어 184를 풀고 너무 신나서 선물도 받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수를 배운다는 거고, 이 놀이 안에서는 많은 실수가 일어나고 실패가 일어나는데 그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틀릴 때 그거를 결코 가르쳐 주지 않고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대신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게 있죠. 아, 우리가 184를 줄까? 74만 줄까? 아, 만약에 1학기라면 얘네들 한 84 정도 주면 좋겠다. 2학기면 184 정도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문제 상황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은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고, 뒤에서 하는 일이고, 이 문제를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통해서 해결해가고 매우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것을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가정 유치원에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놀이 중심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 레지오 접근법에서 했던 더 심화된 놀이와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